자 그리고 오늘 이분을 또 너무 만나고 싶어 솔직히 난 이분도 고정을 좀 해주셨으면 정말. 저는 진짜 너무 좋겠는데 1사랑이 너무 잘 어울려요. 그러니까 너무 잘 어울리시고 말씀도 너무 잘하시고 그리고 비주얼 담당이신 것 같아요. 네. 귀여우시잖아요. 이혁재. 자, 저희 오늘 상담에 도움을 주실 전문가님이 오셨습니다. 반가운 얼굴이죠. 박지훈 변호사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지훈입니다. 예, 이혼을 백상시킨 박지훈입니다. 야 잘한다. 행복을 위해서 네. 100 곱하기 1에 200분을 아니야, 백상입니다. 백상입니다. 백상이니까 예. 백상이니까 200명. 200명. 그쵸, 200명. 행복하게 예. 해드리는 이과는 거. 아니시네요. 네, 사실은 뭐 뭐라고? 이과는 아니시라. 그렇죠. 그 이혼을 하게 되면 네. 단둘이만 이혼하는 경우가 아닙니다. 바람이나 불륜이 있으면 두 쌍이 이혼하게 됩니다. 네. 그럼 4명이야. 네 명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쪽은 제가 몰라요. 모르니까. 니들이 이혼하지 말지. 난 우리 의뢰인만 본다. 어. 그래서 제가 백상이지만 저와 관계돼서 이혼된 쌍들은 더 많을 것이다. 그렇게 그러면 해서. 궁금한 게 또 있습니다. 만약에 애나님 부부를 만약에 이혼을 시켰어요. 네. 우리 부부를요. 예. 근데 이혼을 너무 잘 말끔하게 해결해 주셔가지고 이 커플 중에 한 분이 또 다음에 또 이혼을 하러 오신 분이 있나요? 저는 재혼할 때 재구매. 결혼식장 간 적도 있습니다. 재혼할 상당히 때. 행복하게 이혼이 됐다. 결혼식 재혼할 때 간 적이 부르셨구나. 있습니다. 예. 그분들이 또 이혼하신 또 분 이혼한 없고. 적은 근데 그 없나요? 형님이 조금 위기가 지금 닥쳤어요. 지금? 그래서 형 후회하지 말고 살아라. 라고 지금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 살아라. 네, 참고 그래, 살아라. 니만 참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 오늘 박지훈 변호사님 오신 거 보면은 딱 아시겠지만 그러게요. 바람 외도 관련된 사연입니다. 사연 만나기 앞서 말씀드릴 게 좀 있는데 네. 오늘 사연이 외도한 당사자님이 보내주신 사연이거든요. 그러니까 놀랍죠. 네, 이게 먼저 우리는 외도를 정당화하려는 의도는 없다는 점을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실제로 기혼자의 30%가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고는 하는데 오늘 이 사연을 토대로 여러 가지 폭넓은 이야기를 하고자 사연을 선정한 거니까요. 여러분들 불편한 지점이 조금 분명히 존재할 수 있지만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는 거. 그리고 오늘은 기존 방식과는 좀 달리 저희가 솔루션이 없습니다. 그냥 자유롭게 여러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사연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받아주세요. 여보세요. 최선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상담할 사연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변호사 박지훈입니다. 저는 결혼 10년 차에 들어선 유부남입니다. 애도 있지만 현재 저에게는 만나는 다른 여자가 있습니다. 가족은 화목하며 당당! 가족은 화목하며 경제적으로도 부족함은 없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는 것에 대한 의문이 끊임없이 듭니다. 그리고 왜 이러한 관계에 약간은 집착적으로 매달려 있는지도 의문이고요. 먼저 와이프와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와이프와 중학교 때부터 교제를 시작해서 현재 결혼까지 골인했습니다. 사귀게 되고 손잡게 되는데 100일, 뽀뽀하는데 거의 1년이 걸릴 정도로 서로 연애에는 숙맥이고 순수했습니다. 어찌 보면 서로 어른들이 말하는 첫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결혼도 고2 무렵 저희 집이 비어서 와이프가 놀러왔을 때 살짝 진한 스킨십을 하고 나서 이런 짓까지 했으니까 얘는 내가 책임져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결혼하자고 말했고 결혼을 결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연애를 지속하며 대학도 같은 곳으로 가게 되고 대학 생활도 같이 했고 동아리 활동도 같은 곳에서 했고 제가 직장이 생기자마자 바로 결혼을 계획하고 결혼에 골인했습니다. 아이도 계획하에 자연 임신으로 무사히 가졌고요. 지금은 무척 만족스럽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관계 안에서 와이프는 몰랐던 일이 3가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대학교 때 후배와 약 1년 정도 몰래 만났다는 거. 벌써 열받으면 안 돼요. 이제 시작입니다. 야, 여기까지 나는 괜찮았어. 왜냐면 결혼 전이니까. 네. 그리고 결혼 후에 노래방 도우미와 2번 정도 사귄 것입니다. 아이씨. 처음 바람핀 상대는 대학교의 한 여자 후배의 기숙사 같은 방 룸메이트인 여자애였습니다. 전에 사귀던 남자와의 교제가 안 좋게 끝나면서 많이 힘들어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전 그 이야기를 듣고 나는 오랫동안 즐거운 연애를 이어오고 있는데 왜 연애를 하면서 힘들까? 내가 진짜 오래오래 좋은 연애를 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싶다. 연애는 좋은 것이지 슬프고 아픈 게 아니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다는 이상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상한 건 또 안 해. 물론 그 후배의 외모가 제 스타일인 것도 큰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아유.
그래서 그 여자에게 일방적으로 연락을 해서 아침밥을 챙겨 먹이고 영화도 보여주고 힐링하러 당일치기 여행을 가자 졸라서 억지로 끌고 다니면서 친해지다 보니 어느새 제가 남자친구처럼 챙겨주고 있었고 제가 여자친구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후배 쪽에서 먼저 만나자고 하여 1년이라는 시간을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 여자애는 저한테 많이 의지했는데 아무래도 와이프랑 교제를 하는 중이다 보니 그 여자애와 이런저런 다툼도 많았고 감정 소모도 많았습니다. 와이프와는 정말 1년에 한 번 정도 안 싸우는 관계라면 이 친구랑은 1년 동안 수십 번 헤어지고 만나고를 반복하면서 결국은 헤어지게 됐습니다. 두 번째는 3년 전쯤 노래방에서 만난 도우미입니다. 30대 초반에 직장이 생기기 전까지는 유흥 쪽에는 전혀 경험이 없다가 직장을 잡고 주변 선배들이 같이 가자는 걸 몇 번 따라갔다가 정말 예쁜 아가씨가 있어서 여러 번 같이 놀다 보니까 제가 마음에 든다고 고백을 하였고 만나게 됐습니다. 중국 국적의 여자였는데 매번 만날 때마다 관계를 원하고 피임도 거부하는 참 공격적인 여자였습니다. 그렇게 2개월 정도 만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결혼하지 않아도 좋으니 오빠의 아이를 갖고 싶어. 이 말을 듣게 된 날 두려운 마음에 관계를 일방적으로 끝냈습니다. 문제가 되는 건 세 번째입니다. 그녀도 노래방에서 만난 도움이었는데 이번에는 상대 쪽에서 먼저 좋다고 다가왔습니다. 참고로 전 얼굴, 키, 경제적인 사정도 그냥 평범한 편입니다. 아니 어찌 보면 경제적으로는 가정 상황이 좋지 않았는데 그런 상황임에도 상대가 좋다고 해요. 만남이 시작됐습니다. 그녀는 직장을 잃고 돈이 필요해 잠깐 도우미를 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초반에는 저도 그냥 좋다니까 만났을 뿐 그렇게 큰 의미는 두지 않았고 시간이 날 때 만나고 헤어지고 하는 정도로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그녀는 일을 나가는 날보다 저와 데이트하는 날이 많아졌고 3개월 뒤쯤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그런 그녀가 어느 날 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난 결혼과 연애가 별개라고 생각해. 그래서 내가 결혼을 해도 계속 만나고 싶어. 그래줄 수 있어? 그 말에 저는 땡큐라고 했겠지 뭐. 땡큐 아니야? 근데 2부에서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또 얘기가 계속 할 거고 1부에서는 좀 더 폭넓게 이야기를 해보려고 책, 드라마나 영화, 각종 자료들을 많이 준비해 왔습니다. 하나씩 소개하면서 한번 얘기 한번 해볼게요. 저는 그게 좀 충격적인 것 같아요. 여기도 지금 이 사람도 지금 우리 사연자도 좀 비슷한 것 같은데 한 번 하고 말지는 않더라고요. 절대 한 번 하고 이게 잘 안 되고 돌아올 것처럼 보이지만 다음에 또 2번, 3번 하는 경우가 그런 사람이 꽤 많아요. 이거는 습관이에요. 네, 습관. 이거 확실히 습관이에요. 그러니까 습관이다. 말하자면 다른 어떤 이걸 뭐라고 그러죠? 저는 왜 또 이 표현 그런데 어쨌든 부인 외에 다른 어떤 사람을 사귀는 알게 되는 거는 반복돼요. 그럼 한 요건 명만 있지 않아요. 아예 그냥 처음부터 좀 안 하려고 노력을 해야겠네요. 저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예. 저는 사실은 이 역할 분담이라고 보는데 역할 분담이요? 그러니까 이제 한 이성한테 두 가지를 못 느끼는 거예요. 자기 부인한테는 그냥 안정적인 여자. 이 저기 외도하는 여자한테는 스릴 있는 어떤 감정. 이거를 실제는 이 일부 일처제 사회에서는 하나로 해야 되는데 이거를 계속 나눠서 하다 보니까 빠지면 또 채워넣어야 되는 거예요. 빠지면 채워넣어야 돼요. 그렇죠. 이런 형태. 맞아. 나는 이게 참 내가 만약 아내 입장이라면 그래 마음을 주고 나를 버리고 애를 버리고 떠나는 남자보다는 이렇게 그냥 가볍게 스릴을 즐긴 게 어떻게 보면 조금 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냥 제 3자가 봤을 때는 그게 더 짜증나는 거야. 근데 이제 이거는 우리가 구별을 좀 해야 되는데 버리고 떠나는 경우는 아주 드물고요. 걸려서 피할 수 없을 때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정말 그건 저는 이해는 못 하겠는데 자녀들도 있고 부인하고도 관계가 큰 문제가 없고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하고 관계가 큰 문제가 없는데 가정을 내팽개쳐 간다 이런 사람 지금 국주 씨가 그 얘기를 한 것 네, 같은데 맞아요. 그런 사람은 제 경험상으로는 거의 10%도 안 됩니다. 걸리기 전까지는 걸리기 전까지 철저합니다. 걸리고 난 이후에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걸 갖고 가정으로 돌아갈 것인지 아니면 새로 만나는 이성하고 갈 것인지 아니면 어떤 삶을 살 것인지 할 때 후자의 삶을 선택한 사람이 그런 결정을 하게 되더라고요. 뭐 다 제 경험이 다 맞다고는 볼 수 없지만 대부분이. 근데 걸리기 전까지 이쪽에 빠져가지고 국주씨 화내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 많아요. 근데 우리 부부의 세계만 봐도 김희애 씨가
알아채기 전까지는 아주 철두철미하게 네. 감췄잖아요. 잘 감춰야죠. 네, 차 그 밑에다가 막 숨겨놨잖아 네. 핸드폰. 오히려 행복해 보여요. 어. 저는 이제 뭐 소송 같은 걸 많이 하면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조금 부적절해 보이긴 한데 약간 기대의 심은 있어요. 재판하러 가면 어떤 기대? 얼마나 그러니까. 호감적인 외모길래. 아. 근데 바람이 날까? 한 번도 기대에 부응된 적이 없어요. 아니? 왜 펴 저게 이런 느낌이 드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저도 제 친구들이 네. 바람 피는 그러니까 안 여자애들을 그렇다니까요. 몇 봤는데 네. 그 똑같이 반응했어요. 음. 아 얼마나 어리고 예쁘길래 그래? 그랬더니 아닌 거예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거랑은 관련이 없는 수도 있는. 아 여자분들도 외모가 그렇게 출중하지 않은데도 왜냐하면 우리가 소장을 다 보잖아요. 네. 소장에 보면 좀 적나라하게 있습니다. 예컨대 뭐 화장실 뭐 어떻게 내용 아니 어떻길래 첫 번째 뭐 막 얘기 나오는데 그러면 사실은 변호사가 그런 생각 가지면 안 되는데 안 되지만 그래도 뭐 소장을 사람이니까 들고 사람이니까. 조정 기일에 참석을 하면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계속 쭉쭉쭉 예. 봐요. 이렇게 저분일까? 저분은 저분이라고? 와이나! 와이! 이렇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네, 외모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게 맞아. 외모 아무 중요하지 않아. 그래서 아까 네. 제가 했잖아요. 역할 분담. 이 여기서 만족 못하는 어떤 거에 대한 것, 맞아. 보상 아니면 그렇죠. 이런 거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되게 놀랬던 그 미드 중에 하나가 섹스 앤더 시티를 제가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거기서 이제 그 샬롯이라는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 결혼을 해요. 의사랑. 근데 그 의사가 엄청 사랑해 샬롯을. 근데 결혼을 하고 나니까 섹스를 안 하는 거야. 왜냐면 샬롯은 자기한테 부인일 뿐. 섹시하고 그런 게 아니라 약간 성스러운 존재로 느껴지는 거야. 그래서 자위를 해. 샬롯이 침대에서 자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그거 어릴 때 보고 되게 깜짝 놀랐거든요. 아 저럴 수도 있구나. 그래서 샬롯이 이혼을 하고 대머리 맞아. 이혼 변호사랑 재혼을 해요. 자기 이혼시켜주는 남자랑 결혼을 하거든요. 그 섹스 파트너와 부인에 대한 이게 나눠지. 그런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궁금한 거는 이제 여자분들로 많이 상담을 하셨을 네네. 테니까 변호사님께서 여자분들이 그 충족하고 싶어하는 심리라든지 뭐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여자분들이 비중은 높진 않습니다. 여자분들이 상담하는 경우는 남편이 이제 부정행위를 했다라고 상담하는 경우 꽤 많기도 하고요. 반대로 이제 여자 본인이 이제 부정행위하는 경우도 있죠. 비율은 뭐 제가 느끼면 좀 적은 것 같긴 한데 그 저는 이제 사실 이건 이 성적인 젠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그런 성향이 있는 사람들 역할 분담 얘기를 했는데 가정 생활을 충분히 잘 되는데 네. 뭔가 그쪽에서 욕구 불만이나 그거를 찾는 경우 또 아까 섹스리스 얘기를 했는데 섹스리스 부부의 여성인 경우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상담 오면 제일 먼저 물어보니 그런 질문이 많은 것 같아요. 언제 했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언제 했어요? 했는데 이혼 상담 온 사람이 엊그제 했습니다는 없어요. 거의 섹스리스. 몇 년 전에 막. 예, 기억 안 난다라고 보는. 그리고 또 질문해요. 혹시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하고 있습니까? 하면 하는 것 같은데 관심도 없을 뿐더러 증거는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할 것 같다라고 얘기해요. 관심 있으면 네. 증거를 찾으려고 했겠지. 찾아가겠지. 관심 없으면 이혼하고 증거를 안 싶다. 찾는 거지. 그냥 이혼하고 싶은 거야. 예. 이게 그러니까 일상에 너무 많다는 좀 여기 통계 하나 써주시긴 맞습니다. 했는데 예. 20년 조사에서 기혼자의 30.4%가 불륜이라고 답을 했으니까 샤이 불륜인들은 전 더 많을 거라고 예, 봅니다. 답을 안 했겠죠. 예, 그러니까 이 30% 이상은 무조건 넘는다. 이 불륜의 또 기준도 우리가 봐야 되는데 법적으로 봤을 때 이제 옛날 형법이 아, 간통죄가 있을 때는 네. 삽입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근데 간통은 없어졌어요. 민법상의 부정행위는 되게 폭넓습니다. 예컨대 밤에 제가 안나 씨랑 통화를 한다. 새벽 2, 3시에 자주. 그런 것도 부정행위의 일종을 볼 수도 있어요. 아 민법으로는요? 민법을 봤을 때는. 그래 따지면요. 이거보다는 훨씬 그렇지. 훨씬 높 50% 이상 되는 거 된다고 아니야? 보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여자는 감정적인 것을 불륜으로 보고 남자는 삽입한 거를 신체적인, 그걸 네. 본다. 그런 기준도 있어요. 있죠. 네. 네. 근데 그러고 나서 다 이혼을 안 하고 다시 부부 생활을 하는 분들도 많아요? 상당히 많고요. 그런 얘기가 또 경우 있으면은. 그런 경우도 사실 저는 이게 막 일반화할 수는 없는데 그러면 또 습관적으로 반복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요. 네. 정말 겁을 먹고 안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거는 무조건 그렇다, 무조건 저렇다고 말하기는 좀 어렵고 그래도 잘 사는 사람 저는 많이 봤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런 말씀을 드려요. 이런 얘기 다 해드리면서 잘 생각해봐라. 왜냐하면 결혼에 더 중요한 것도 자녀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녀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는 꼭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뭐 상관없다면 이혼을 하는 거고
너무 근데 국주씨 같은 경우 지금 화가 잔뜩 나가 있어요 지금. 왜냐면 이런 얘기를 한번 주제로 잔뜩 가지고 나 술자리를 한 있습니다. 적이 있어요. 예. 또. 막 하는데 나는 막 이런 게 너무 싫어서 막 왜냐면 일사를 하면서 또 바람 피는 막 이런 사연도 하고 하니까 막 옆에 있는 건 거야. 이런 그런 느낌들이. 느낌들. 그래서 네. 그런 얘기를 주제로 얘기를 하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뭐라 하냐면 나한테 야 너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렇게 확실하지 말라는 거야. 거기에 또 충격을 먹은 거야. 아 그래? 그래? 여기 다 그런 생각하고 있는 거야? 막 약간 그래서 아 진짜 무섭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진짜 이 결혼을 해도 이 사람을 믿고 살 수 있을지 이런 게 좀 무서운 것 같아. 이게 사실 이 걸렸을 경우 내가 피해자가 됐을 경우 되게 화가 나잖아요. 네. 이 화가 왜 나는지를 우리 나 PD가 그 책을 통해서 뭘 하나 배운 게 있대요. 그러니까 배운 걸로. 뭐예요? 왜 화가 나? 배신했으니까 그러지. 이게 이제 제가 읽은 책이 다른데 꽂았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약간 그렇게 분노의 원인을 이제 저도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책을 하나 읽었는데 일단 책 제목이 우리가 사랑할 때 이야기하지 않는 것들이라는 책이에요. 심리치료사인 에스터 퍼렐 이분이 쓰신 책인데 이게 뉴욕타임즈 이제 베스트셀러로도 오르고 되게 이제 인정받은 책이라는 점을 네. 그래서 얘기는 뭐냐면 이제 결혼이라는 게 산업화 이전의 시대에는 우리가 같이 돈 벌고 잘 사는 경제 공동체였는데 이게 산업화 이후 시대가 되어가면서 사랑이라는 의미가 거기에 포함이 되게 됐대요. 왜 사랑이라는 의미가 포함이 됐냐면 산업화 이전 시대까지는 우리가 공동체로 이제 마을 공동체로 잘 살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어떤 외로움을 느낄 겨를이 없는 거예요. 어떤 집단 속에서 살아가니까. 근데 이제 산업화가 되고 이게 시골에서 도시로 이제 각자 도생을 하기 위해서 이제 다 각자 가정마다 이제 혼자 살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외로운 거예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근데 그 외로움을 충족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옆에 배우자한테 그 감정을 충족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되게 특별한 존재야. 너가 되게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야라고 말해줄 수 있는 대상으로 배우자의 개념을 이제 정립해 나가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상대방이 불륜을 저지르면은 그 의미가 넌 나한테 특별하지 않은 존재야라는 의미로 다가온다는 그렇지. 거야. 넌 더 이상 이제 특별한 존재가 맞아. 아니야. 매력이 그렇지. 없다 생각하는 거지. 나는 솔직히 사랑은 식을 수 있다고 생각해. 야, 그래 뭐 이혼할 수도 있고 헤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해. 나는 그런 거야. 그러면 끝내든가. 근데 끝내지 않고 속이는 게 화가 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거는 연인일 때는 가능한데 애가 이제 있고 배우자 혼인 생활하게 되면 사실 그 간통죄가 없어진 이유가 그겁니다. 간통을 예전에는 징역형밖에 없었어요. 벌금도 없습니다. 한참 심할 때는 간통 고소해버리면 무조건 구속이 됐었어요. 지금은 뭐 간통죄 없어졌기 때문에 없어진 이유가 그거예요. 잠자리를 하는데 사랑이 식었는데 잠자리를 강요할 수 있고 그것을 안 했을 때 딴 사람하고 했을 때 징역 전과자를 만들 게 국가가 해야 되는 게 맞냐? 그게 아니라는 게 근본적인 이유였거든요. 그러니까 연인끼리는 충분히 가능한 얘기죠. 끊고 나갈 수 있는데. 근데 내가 지금 결혼을 했는데 자녀들도 있고 다 있는데. 그래서 이게 사실 모든 근간 일부일처제에 갑자기 사랑이 얹어지면서 시작이 됐는데 여기에 반기를 드는 일종의 여러 가지 관계 실험들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이제 폴리아모리라고 다자연애라고 흔히 하는 것들이 그렇게 실제로 모집을 해서 예를 들면 프랑스나 이런 데서 유럽에서 실제로 이렇게 살아보는 합의하에 살아보는 집단들도 있고 여러 명을 사랑하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남자 한 명의 아내 둘 아니면 아내 한 명의 남자 둘이라든지 아니면 다 더 많은 사각형 우각형의 관계들도 실험적으로 본인들이 해본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게 꼭 우리가 일부일처제가 딱 정해진 게 마치 지울 수 없는 뭐 그런 그 디폴트 값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것도 이제 바뀌어 오다가 지금 이렇게 온 거잖아요. 일부일처제로.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네. 아내가 결혼했다는 영화가 있잖아요. 네네네. 그 고 김주혁 씨랑 손예진 씨가 네. 나왔던 거기서 이제 손예진 씨가 소원이 하나 있다. 맞아. 나 자기랑 너무 행복한데 소원이 하나 있다. 남편 남편을 하나만. 하나 더 갖고 싶다. 네. 무슨 개소리야라고 하다가 이게 너무 아내가 계속 진지하게 하고 그것에 대해서 혼란스러워하고 뭐 이렇게 되면서 이제 그런 일부 다처제, 일처다부제 네, 이것에 대해서 질문을 던졌던 영화가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개념상으로는 좀 뭐 그런 게 존재할 수 있다고 하지만 내 경우가 됐을 경우가 항상 문제인 거잖아요. 이 사연자님 얘기를 조금 하자면은 저는 이분이 좀 얄미운 게 그래요. 그러면은 뭐 약간 좀 가정이 조금 소홀해지거나 뭐 아내가 좀 본인한테 소홀하게 했거나 뭐 아니면 자기한테 누가 들이대가지고 이런 게 아니라 뭔가 이 사람은 우리 집은 화목해. 근데
다른 여자한테 꼬리치는 것 같은 느낌이 난 별로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하다가 마주쳤는데 너무 좋아하게 됐고 이게 아니라 그냥 후배 위로해주다가 그래놓고선 자기는 되게 막 이 아내를 어렸을 때부터 만났고 내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책임져야 되겠다라는 약간 자꾸 이런 게 좀 불편한 거야. 내 감정이야. 그러니까 내 거야. 그러니까 나는 충실히 가정생활 열심히 했고 아내도 사랑해. 근데 내 마음속에는 다른 여자도 뭐 괜찮아. 어쩔 건데. 걔도 내 거야. 난 이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야. 그래서 이게 요 점에서 네. 굉장히 불편한 것 같아요. 이분은 좀 이런 말씀 좀 드리기 뭐하지만 뭐 여후배는 이제 결혼 전이니까 뭐 빼더라도 도움이랑 2번을 사귀었어요. 네. 이건 어떤 거냐면 적극적으로 어떻게 사귈 의사가 있는 사람은 아닌 거예요. 바람을 피거나 부정행위를 하려는 건 아니고 상당히 쉬운 그러니까 난이도가 높지 않은 조금만 자기가 지금 말씀한 것처럼 하려고 마음먹으면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에서 항상 부정행위 바람을 폈던 거거든요. 그런 거 보면 되게 적극적인 사람은 아니라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그게 적극적으로 막았어야죠. 그러니까 자기가 아니, 그래서 졸라 사랑했으면은 그래서 어떻게 이상한 이렇게 해야 거예요. 되는데 이상하긴 이상한데 얘는 한편으로는 전 아내분이 되게 이 사람을 믿는 거가 있는 게 믿고 있는 아닌가 거예요. 생각 들어요. 믿을 것 같아요. 왜냐면 중학교 때부터 어릴 때부터 만났고 봤으니까. 여자분은 지금 한 명만 사귀었을 거예요. 아마 그렇죠. 거의. 근데 저는 조금 더 그런 거는 이제 이분한테 좀 미안한 말일 수도 있지만은 아내를 얼마나 신뢰하십니까라고 묻고 싶어요. 아내는. 예. 그러니까 이분은 굉장히 자기의 틀에 너무 갇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이해요. 하여튼 이게 강도가 있거든요. 아 정말 끊임없이 여자를 찾는 사람도 있어요. 쉼 없이 카톡에 끊임없이 합니다. 2-3명 다른 여자로 계속 맞습니다. 하는 게 있어요, 진짜. 우리가 아는 사람 중에 난 그런 직접 사람이 꽤 봤어. 있어요. 나 너무 신기해. 그래 연애할 때는 모른다고 쳐. 근데 결혼해서는 자식도 있고 집에도 가야 되고 그런데도 일도 해야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틈틈이 그렇게 중독인가, 바라보는 거야? 난 중독? 진짜. 그러니까 제가 중독이. 근데 그것도 좀 사람 성격이 다르고 끊임없이 그렇게 하는데 가정생활을 잘 유지를 네, 하면서 맞아요. 또 그 사람의 특징은 끊임없이 되게 이게 실증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에라이. 빨빨 네. 로테이션이 결혼을 하지 말고 그냥 그렇게 근데 살든가. 결혼을 하지 않으면 불안해. 그래서 진짜. 저는 그래서 저는 그 사람한테 약간 건너하는 사람인데 당신은 의존장애다. 저도 그렇게 봅니다. 의존장애다라고 네. 의존장애라서 여기는 이제 전봇대처럼 박아두고 계속 발발이처럼 돌아다니고 있는 거다. 당신은. 근데 그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자기 자신이 굉장히 능력 있다고 그렇게 남자들한테 그렇죠. 얘기하죠. 인정받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네. 재수 없다고 하니까 네. 근데 그 표정이 있잖아요. 맞아요. 이게 카톡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면 표정이 있잖아. 표정이 야, 난 이렇게 능력이 있는데 이런 느낌인 거야. 어떠냐면 이런 사람은 대놓고 불러요. 남자들 모임에. 자기의 그렇지. 여자친구가 와요. 이 도움이 만난 이분은 절대 안 불러요. 아마 내가 봤을 때 이거는 딴 데 얘기도 못할 겁니다. 그냥 끙끙끙. 지 혼자 알고 있고 자기 혼자 고민하는 사람이고 제가 말했던 그 빈도가 높은 사람은 대놓고 그 여자를 부르기고 그래. 하고 그러니까 남자들끼리 그런 알죠, 얘기를 다 알죠. 그런 얘기를 편하게 하니까 여자친구한테도 그 형 여자친구가라는 말이 나오는 거야. 이게 맞습니다. 딱 그대로요. 그래서 너 그거를 맞다고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되고 잘못된 거죠.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라고 한번 네. 얘기를 했었는데 걔는 이제 그걸 내 얘기를 들은 게 아니라 네. 그때 당시에는 됐다. 예. 그러니까 이건 거야. 그러니까 그런 애들도 바람을 폈었어. 그 정도도 또 있어요. 내가 형수를 아는데 불러. 예. 아니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 정도 그 사람 중에서도 이 사람들을 불러도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부르는 경우도 있고 다 있거나 아무 상관없이 부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의 와이프도 아는 그 후배나 아니면 있는데도 부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완전 와이프 무시하는 거잖아. 아니 근데 그 드라마가 그랬잖아. 그 드라마 보고의 세계가 그랬잖아. 나만 바보였던 거야. 그러니까 나는 이게 싫은 건 거야. 그러니까 차라리 죄책감이 있어서 막 걸렸을 때 미안해 하면은 솔직히 다는 아니어도 좀 반 정도는 그런데 저는 어쨌든 뭐 결혼을 안 했으니까 범죄학적인 뭐 상우님 제일 잘 아시겠지만 이 범죄가 나오는 이유 유전적인 거 아니냐라고 막 계속 논의가 된 뭐 얼굴이 생긴 게 범죄학 상이다 골상학도 있고 사회적 영향이 크다. 그래서 뭐 쌍둥이 키웠을 때 뭐 이런 거 연구를 해봤는데 결국은 이제 유전적 요인도 있고 사회적 요인도 있고 그래서
뭐 CCTV도 많이 달아야 되고 막 이렇게 결론이 났는데 부정이나 바람도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 사연자 같은 분은 아내분은 전혀 컨트롤 안 해주는 것 같거든요. 맞아요. 약간의 컨트롤이 있으면 자기의 어떤 본성을 드러내고 싶어도 못할 거고요. 그러니까 그게 그런 부부들은 좀 오래 갑니다. 영원히 가는 경우도 있고요. 결혼을 분명히 해도 100분에 끊는다 그랬는데. 결혼을 해도 자신과 연애를 해줄 수 있냐는 여자분의 말에 사연자분이 그렇다고 하면서 무슨 말을 덧붙였는지 한번 맞춰보는 건데요. 선택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너 결혼하면은 문제가 커질 수가 있으니까 그건 좀 생각을 해보자. 두 번째는요. 근데 내가 이혼을 하거나 아이를 버려야 한다면은 만날 수 없어. 3번은요. 이 얘기를 갑자기 왜 해? 너 혹시 결혼할 남자 생겼어? 이 세 개가 있습니다. 나는 이건 것 같은데 결혼하는 줄 생겼어? 약간 이럴 것 같은데 자존심 상할 것 같아. 답이 보이는데요? 세 막상 번째? 자기도 바람 펴놓고서는 자기 만나는 여자가 다른 남자 있다 그러면 또 기분 또 되게 상할 것 같아. 전 되게 이 사람이 소극적이잖아요. 저 되게 소극적인 사람이라서 의외로 1번 같기도 해요. 아 나도 1번. 저만 2번인 것 같아요. 의외로 되게 극단적으로 소극적인 바람 피는 인간이거든요. 이 정도면 안 피는 게 나아요. 이 정도 소극적이면. 보들님은요. 좋은 대사는 3번입니다. 극적으로. 영화에서 네. 왜냐면 1번, 2번은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대답하는 건데 3번은 갑자기 틀잖아요. 네. 좋은 대사인데요. 그럼 정답을 볼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나 PD. 정답은 2번. 어. 근데 내가 이혼하거나 아이를 버려야 한다면 만날 수 없어. 착한 척. 정말 근데 정말 더 소극적이네. 네. 내 울타리에 일이라도 손해는 안 보겠다. 아, 정말 이 네. 사람 우리 교수님이 맞췄어요. 그냥 이렇게 진짜 못됐다. 네, 그렇죠. 그냥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소극적으로 바람 피시는 분인 네. 것 같다는 네. 거죠? 아주 소극적으로 바람 피는. 아니면 네. 이분은 제가 봤을 때 굳이 자기가 바람 피는 거를 이렇게 사연을 보내는 것 자체가 이분은 우선 제가 봤을 때 독특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이렇게 소극적으로 이- 바람 피는데 왜 사연을 보는 거야? 아니 이 대사를 본인이 만든 걸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나는 이렇게 그 얘기했어. 생각을. 그래서 나는 가정엔 충실해라고 우리한테 보여주는 걸 수도 있다고 그럴 수도 생각해요. 코스프레 있네요. 코스프레. 근데 계속 얘기를 하지만 저는 충실하다고 봅니다. 되게 충실한 사람이고 화가 왜 이렇게 나지? 되게 겉으로 봤을 때는 본인도 얘기하죠. 키나 뭐 외모나 돈이나 이런 게 평범하다고 하는 거 그냥 일반적인 사람일 겁니다. 아마 일반적으로 보이고 별로라고는 얘기는 안 하네. 평범하다고 하네. 그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정상으로 이런 거 안 할 것처럼 보일 겁니다. 그렇죠. 아마. 생활하는 거는 건 아주 그 정상적으로 볼 거예요. 와이프가 어릴 때 만났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사람일 거예요. 네. 이 남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만약에 본인이 조금만 생각하면 바람도 안 필 수 있는 여건도 많았거든요. 근데 계속 뭔가 추구를 하고 있고 근데 자기한테 가장 불이익이 생긴다 그러면 그걸 단절할 만한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계속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이게 10가지 지금 이제 얼굴에 약간 피부가 좀 벌개질 정도로 지금 화가 굉장히 많이 나고 있는데 어쨌든 한번 또 빠져보겠습니다. 그렇게 그녀와 만남이 지속되면서 마음이 점점 깊어졌는데 6개월가량 만나다가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연히 그녀의 인스타그램 인별에 들어가게 됐는데 어떤 남자와 같이 찍은 사진들이 있더군요. 저랑 만나기 전부터 지금까지 꾸준하게 포스팅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말했던 연애와 결혼은 별개야 라는 것으로 이해하는 관계였지만 심적으로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는 정말 많은 싸움을 했었고요. 이별과 만남을 반복했었는데 이상하게도 매번 헤어지자고 말하는 것도 저였고 다시 잡는 것도 저였어요. 그러다가 그녀가 그 남자와 결혼하게 되면서 크게 싸우고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알고 있던 주변 가까운 친구들은 야이씨 헤어지기 당연하지. 그러니까 왜 너 무슨 마음을 쓰고 이게 미친 새끼 아니고. 근데 또 친구들한테는 얘기를 했네. 그러나 저는 쉽사리 그녀를 잊지 못하고 뭔지 모를 이유로 그녀에게 이상하게 집착을 했어요. 매일 그녀의 인별, 프사 등을 확인하고 가끔 실수인 척 까똑 보내기도 했습니다. 전화를 걸었다가 받기 전에 끊어버리기도 하는 찌질한 행동도 했고요. 극소심. 답장이나 회신이 없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없는 것이 화가 나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정말 그녀를 진정으로 사랑했던 건지 아니야. 아니면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들끓는 그런 연애 감정에 대한 동경이었는지 아니면 그녀와의 성관계가 너무 좋았던 건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넌 욕을 하고 본다. 사실 와이프와의 관계는 약간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정상적인 기술들이 대부분이었으나 그녀와의 정말 제 성적 판타지
또 가까운 관계들을 서로 즐겁게 해내 왔기 때문입니다. 사실 전 그녀와 헤어진 후에 전 카톡 프로필 여러 번 바뀌었어요. 그녀가 보고 기분 나빠지라고 와이프 찍은 다정한 진짜. 엄청 잘 나온 셀카 아니면 아. 좋은 식당이나 여행지에 간 사진으로 바꾸고 너 없이도 나 잘 지내고 있다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인별도 보란 듯이 자주 했는데 슬슬 이런 일들이 의미 없는 짓이 아닌가 싶고 점점 그녀가 잊혀지나 싶을 때쯤인 1년 뒤 아하 그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똑같다 여자도. 전화 와서 첫 마디가 무슨 일 있어? 뭐 지가 보내놓고 무슨 일 있니? 이 인연도 미년 아니야? 자 오랜만에 커피나 한잔 하자며 만나게 됐는데요. 근데 그녀는 1년 동안 아주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다면서 몇 시간 동안 이야기를 털어놨습니다. 그녀와는 달리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오는 저는 그녀에게 힘이 되고 싶다는 마음과 더불어 그리웠던 마음을 다시 가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녀와 그녀의 남편은 직업 특성상 서로 거의 24시간 붙어 있었고요. 핸드폰을 서로 공유하는 관계여서 전 무조건 그녀가 먼저 연락하는 것을 기다리고 약속도 그녀가 일방적으로 잡는 편이었습니다. 근데 만나기로 한 날 그녀 연락이 두절됐고 인별에는 집에서 TV를 보고 낄낄거리고 있던 포스팅이 올라왔습니다. 저는 우리 관계에 그녀에게는 별 의미가 없구나 싶은 마음에 그만 연락하자고 했고요. 문자는 일식 당했어요. 또 1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따금 그녀의 인별이나 카톡 등을 확인하긴 했지만 불편한 마음보다는 이제는 안정되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그녀의 카톡 스토리를 보다가 소식 받기 버튼을 잘못 눌러서 뻥 까고 있네. 그녀에게 또 연락이 왔습니다. 그때도 연락 왔을 때 첫 마디가 무슨 일 있어? 반복 개그야 뭐야? 진짜 못 살겠다. 자 다시 만나서 소식받기가 뭐지? 그동안 살아온 이야기를 나눴고 저는 그냥 연락이나 가끔씩 하고 시간 맞으면 커피나 한잔하면서 좋은 오빠 동생으로 지내자고 살자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녀가 우리가 찐했던 관계인데 그런 평범한 관계는 유지할 수 없지 않겠어? 서로 좋은 감정이 다시 생긴다면 그냥 그런 대로 뭐 지내면 뭐 안 좋겠어? 괜찮나? 그러다가 육체적인 관계를 맺지 않고 그냥 만지가 아니네. 그냥 만나서 그냥 본인 마음 본인 하고 싶은 마음속 이야기가 나오신 것 같은데. 그냥 만지고 헤어졌다고 잘못 만지는 걸 좋아하시는군요. 그냥 만나서 밥이랑 커피만 먹고 지내는 정도로 지냈습니다. 살짝 손을 잡거나 하는 정도는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성적인 관계도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그녀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면 안 해도 괜찮을 것 같기는 했습니다. 근데 다시 만났을 때 그녀가 자주 연락하는 걸 기대하지 않았었는데 그녀는 매일 제게 연락을 했고 일주일에 한 번은 받습니다. 그러다가 명절 첫날에 저랑 처형, 와이프 셋이서 아울렛 쇼핑을 가고 있는데 카톡이 왔습니다. 어디야? 자, 뭐해? 쇼핑. 알았어 쇼핑해. 아니야 쇼핑 카톡 해도 돼. 아, 됐어 쇼핑해. 갑자기 왜 저러나 싶다가 그냥 저도 답장 안 보내고 구정날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문자를 보냈는데 익십도 당했어요. 다시 일주일 정도 있다가 카톡을 보냈더니 다음에 연락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았다고 하고 또 일주일을 기다렸는데 연락이 없길래 제가 카톡을 보냈습니다. 뭐 하노? 이래. 살아 있었네. 죽었을까 봐? 그리고는 또 싸웠습니다. 똥살 시간에도 카톡으로 잠깐 요즘 이러이러해서 연락 잘 못하니까 이해해달라 뭐 말 한마디 뭐 이것도 못하나 내가 뭐 이러겠나? 글쎄 너한테 연락하려고 화장실에 숨죽이면서 몰래 카톡하고 있는 내 모습 생각 안 해봤어? 남편 피해서 숨어있는 그러는 거 내가 너무 추해지지 않니? 어이가 없더라고요. 난 연인 같은 관계 아니어도 좋고 그냥 편한 오빠 동생 사이만 해도 괜찮다고 싶었는데 자기가 그런 관계는 안 된다면서 내가 잘 참아줘야 한다니 어쩌니 하면서 이런 관계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또 그동안 생각 이상으로 훨씬 연락 자주 해서 놀라게 하더니만 느닷없이 연락을 두절해놓고 하기 추하다 하는 게 뭔 병신 같은 소리 이건 제가 아닙니다. 병신 같은 소리인가 싶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일주일 정도 있다가 술 좀 마셨는지 연락해서는 보고 싶어. 진짜. 지금까지 연락 안 된 이유가 있었어. 사실 너 때문이야.
이유는 다음에 만나서 얘기해 줄게. 알았다고 했는데 그 이후로 일주일 동안 또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땡땡땡땡. 쌤통이다 쌤통이야. 네. 아 근데 내가 하면서도 짜증난다 둘 다. 왜 이래 사노? 아니 뭐 연애를 하고 결혼했으면 그랬어. 놔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모르겠습니다. 이분한테 이게 사실 조금 더 프로필을 조금 더 되는 거에 이제 그 아버지한테 혼난 적이 있었느냐? 이 조선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역할을 못하는 아버지 어머니가 이혼하셔서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부모의 역할이 비어 있는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라고 하는 존재와 흔히 말하는 도덕적 관계에 대한 어릴 때 그걸 사인 사람이니까 말하자면 상당히 이 도덕적인 관념 자체가 이 리버럴해요. 이게 리버럴이라는 표현은 저 아닌데 하여튼 좀 헐렁헐렁해요. 그래 헐렁해요. 그래가지고 자유분방하다. 네, 그렇죠. 네. 이 아내분은 나는 안타까운 게 너무 어렸을 때부터 이 남자한테 길들여져 있어서 이분은 아까는 뭐 처음에 같이 바람을 피고 있을 거라고 얘기는 아이, 나왔지만 그럴 리 없어요. 내가 봤을 때 이분은 없어요. 진짜 믿고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이거 들키는 순간 이 여자는 진짜 너무 배신감 느끼실 것 같아. 근데 이분이 지금이라도 죄책감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바람을 폈다고 왜 하고 연락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바람 핀 것만 우선 1단계로 생각하고 그거에 대해서 걸리면 내 와이프한테 어떡하지라는 생각을 해야지. 바람 핀 여자가 또 바람 폈다고 해서 그거에 대해서 화나는 게 그 걱정을 왜 하고 나는 있는 거야? 그래 내가 진짜 많이 내려놓고 바람 피는 것까지 그래 평생 한 명만 보기 힘들 수도 있다까지는 하겠어. 근데 이거는 너무 남의 너무 가정까지 못된 거 파탄내는 아니야? 거잖아 지금. 이것도 사실은 자기 아내를 그 불륜녀를 자극하기 위해서 아내와 잘 있는 그래. 사진을 올린다는 발상 자체가 너무 못된 거야. 굉장한 이기성이 아니면은 진짜 상상하기 못된 거야. 힘든 그런 느낌이거든요. 아, 그럼 제가 일부에서 얘기했던 그 소극적인 사람, 소극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아니에요, 생각도 아니에요. 드네요. 너무 이상해요. 소극적인 사람 그렇게 정도 안 하거든요. 절대. 소극적인 제가 아까 이거 뒤에 2부를 듣기 전까지만 해도 오는 사람을 막지는 않고 또 가는 사람을 또 잡지는 않는 그 정도를 얘기를 했는데 아니야. 지금 이 정도면 지금 우리 김 PD 얘기한 것처럼 사진을 그렇게 올려서 이렇게 자극한다 그래. 이런 모습은 좀 대단한. 저는 네. 한 단계 더 진화한 것 같아요. 처음엔 그랬어요. 진화 있어요. 네, 두 번째로 그걸 생활을 해보다 보니까 그렇게 해보다 보니까 여기 부분이 제일 제가 어이없는 부분은 이 부분에 어이가 없더라고요 한 이 부분이거든요. 나는 연인 같은 관계가 아니어도 좋고 그냥 편한 오빠 동생 사이만 해도 괜찮다고 했는데 지가 그런 관계 안 된다고 해놓고 내가 잘 참아줬더니 어쩌니 하면서 이런 관계로 가게 만들어 놓고 또 그동안 생각 이상으로 지가 먼저 연락을 자주 해서 놀라게 하더만 느닷없이 또 지가 연락을 두절해서 뭐 그러니까 다 그쪽 탓인 거죠. 다 지 탓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다 항상 자기 탓인 자기보다 네, 나 상대 타인 탓인 남 탓, 남 탓. 같아요. 근데 이분이 진짜 미친 놈인 게 뭐냐면 지금 이 관계의 시작 자체가 잘못된 건데. 그러니까 뭘 그 여자 탓이래. 그러니까. 이 관계 시작 자체가 잘못된 건데 이놈아. 그러니까 자기는 이기적으로 이렇게 행동하고 생각하고 행동해 놓고 상대도 이제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여자잖아요. 그 이기성에 대해서는 눈에 거슬리는 그 거죠. 똑같은 사람이잖아. 똑같아 네. 둘이. 네, 이거는 그래서 화가 난 거잖아요. 이 남자는 여자가 자기가 이 둘의 관계를 자기 마음대로 저쪽에서 막 좌지우지하는 게 굉장히 화가 난 것 같아요. 카톡도 그쪽에서 일방적으로 연락을 할 때만 난 받을 수가 있고 갑자기 잠수 타고 갑자기 또 자극하는 말 했다가 또 잠수 타고 아니 결혼한 여자가 그거 네.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쪽 입장은 또 그쪽 이기성의 입장이 있잖아요. 근데 네. 그 여자분도 좀 그러니까요. 매조지를 좀 네. 잘하지. 자꾸 그러니까. 그러고. 내가 봤을 때는 그 여자분이 이 남자분 갖고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 더 좋은 사람 만나서 살고 있고 자기 외로울 때만 그냥 하는 건데 연락했는데 지금 또 보고 싶어라고 했는데 그때 남편이 또 들어오거나 뭐 만나거나 아니면 다른 남자를 만나면서 얘보다 나은 거야. 이 사연자님보다. 그래서 잠깐 오케이 킵. 어장 관리하는 거지. 당하는 거야. 지금 남편하고 자기 둘일 거라 생각하지? 아니 이 여자는 지금 이런 남자들이 너무 많아. 나도 여러 명일 것 같아. 근데 지금 질척까지 되니까 이 여자도 좀 재미가 없는 거야. 프로필은 뭐 3개를 보내주셨는데요. 첫 번째는 드라마 이번 생은 처음이라. 예, 그리고 멜로가 치질 김비서가 왜 그럴까. 셋 다 이제 약간 좀 로맨스 드라마. 그러니까 약간 좀 보통 사랑꾼 일반적으로 남자들이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는 뭐 액션물이나 뭐 그러네. 카체이스 뭐 이런 종류가 아니라 굉장히
사랑이 감성. 넘치네. 감정선을 좋아하는 그런 드라마들이고요. 아주 여기도 바람이 있네. 이 드라마 저 드라마 마음 애정을 다 주네 그냥. 두 번째는 성시경 씨 노래들을 대부분 좋아한다고 합니다. 이 대체로 좋아하는 이유가 고성에서 느껴지는 부드럽게 울부짖는 음색이 좋아서 성시경 씨를 좋아합니다. 널 그리는 널 부르는 내 마음은 요런 거 좋아한다 이 말이네. 그러니까 아이고. 예를 들어서 김범수 씨처럼 고막을 팍 치는 자극적인 게 아니라 같은 키를 올려도 조금 더 부드럽게 이렇게 감성을 좀 적실 수 있는 여자가 그런 좋아하는 네. 성시경 다 좋아하지 않습니까? 성시경 싫어하는 사람 있나? 너무 좋죠. 성시경 난 네. 남자도 좋은데. 여자들이 콘서트 가장 가고 싶어하는 자, 세 번째는 영화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이죠. 일본 너의 이름은 하이큐라고 하는 뭐 내용은 뭐 그냥 이것도 SF랑 그 멜로랑 섞인 게 이제 몸이 바뀌는 게 너의 이름은이고 하이큐 같은 경우는 이제 아마 배구 애니메이션으로 알고 하이큐가 있어요. 약간 느낌이 그 슬림덩크랑 되게 비슷해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일본 문화 쪽에서의 어떤 이런 톤도 좋아한다. 서정적인 애니메이션 힐링 받는 편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이 세 개를 보면서 무슨 느낌이 들었냐면은 감성적으로 뭔가 자꾸 뭐 찾아가는 느낌이야. 감정을 자기 채워줄 수 있는 영역에 대해서 찾아가는 분이라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세계에 혹시 대해서. 이분이 이렇게 자꾸 뭔가 사랑을 갈구하시는 것 같은데 좀 애정 결핍이 조금 있으신 건 아닌가? 의존장애라고 그랬잖아요. 의존 장애가 애정 결핍이에요. 의존형이고 그 아마도 그래서 계속 이 조성 가정에 대한 일반성은 아닌데 이분이 그 굉장히 그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어요. 그런 여러 가지 면에서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약간 그 능력을 못 발휘하는 어머니가 좀 엄하신? 와일드하고 엄하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가 좀 약간 전통적인 역전된 거죠. 그래서 그런 형태 때문에 그 애정 갈구형일 수도 있어요. 아내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으신가요? 라는 말에 네, 그냥 너무 당연하게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라고 하셨고, 위에 언급된 두 분에 대한 감정이 동일하다고 봐도 될까요? 라고 물어봤거든요. 엄연하게 다르긴 합니다. 와이프랑은 너무나 당연하게 사랑하고 지켜나가야 한다는 느낌이라면 그 친구와는 그냥 막 너무 생각나고 같이 있고 싶고 끌리고 하는, 그래서 헷갈리는 느낌이에요 라고. 뭐 어떻게 된 거야? 나의 필요하다는 머리 거야. 뇌와 생활은 아내가 너무 충만하게 채워주고 있고 나의 고추는 그녀가 채워주고 있고. 어떻게 된 거야? 이제 둘을 다 포기 못하는 거예요. 네. 근데 뭐 고추도 아니에요. 성관계도 문제가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감정적인 부분은 가정을 다 있는 것 들어가 같아요. 있거든요. 가정은 그냥 이제 유지만 하는 거고 감정적인 거는 그 여자한테 지금 다 넘어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 여자분이랑 사랑에 빠지신 것 같아. 나는 그래 보이거든요. 더 나아가서 그 여자분도 결혼을 했는데 지금 벌써 추근덕거리는 이상한 모양새예요. 옛날에 수렵 생활을 하다가 이제 채집 생활하고 이제 그 뭐죠 작물을 기르기 시작하면서 인류가 정착을 하잖아요. 근데 정착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아이를 이제 남자들이 여자들한테 이제 아이를 이렇게 가지고 관계를 이제 갖는데 이제 내가 얘한테 관계를 하고 내가 집을 나가서 동물을 잡는 사이에 얘가 딴 애랑 잤는지 안 잤는지 이 새끼가 내 새끼인지 아닌지를 모르잖아요. 그럼 일단은 남자는 그때부터 어쨌든 유전자를 퍼뜨려야 되니까 예전에는 그냥 여기저기 가면 사고 다녔는데 내 거를 확인해야 되니까 내 새끼를 확인해야 되니까 붙어 있게 되고 내 감시하는 식이죠. 붙어 있고 얘가 애를 잘 낳는지 뭐 잘 기르고 있는지 내 애를 이 여자가 그러면서부터 이제 대신에 고기나 이런 것들을 갖다 집에 바치고 주고 이런 걸 했기 때문에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이 애가 내 애냐 이 여자가 딴 남자랑 잤냐 이게 굉장히 포커스가 가는 부분이고 아내 같은 경우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얘가 나한테 꾸준하게 이거를 갖다 바칠 수 있는 그걸 제공하느냐 서비스를 음식이나 여러 가지 뭐 동물로부터 지켜주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굉장히 포커스가 있는 거죠. 관심이 나한테 그러니까. 관심이 나한테 계속 꽂혀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난 둘 다 중요해. 그것도 뭐 그럴 수도 있는 거고 기본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이번에 성량을 그 선택지를 한번 해보고 네. 더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녀가 술 마시고 보고 싶다며 연락 안 된 이유가 사연자님 때문이라고 하면서 다시 연락한다 해서 알겠다 했는데 일주일 동안 연락이 없자 사연자가 뭐라고 했을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제 진짜 연락하지 말고 각자 살자. 아닐걸. 두 번째는요. 나도 보고 싶어. 나도 너무 힘들다. 세 번째는요. 부부 사이에 무슨 일 있는 거야?
내가 도울 수 있는 거면 말해줘. 저는 세 번째. 저도 답 알겠다. 저는 세 번째. 이전까지는 1번, 2번으로 갔을 건데 네. 한 행동 보니까 세 번째 세 같은데. 번. 네. 매달리는 건 거죠. 이 사람의 성향이 그렇게 그 애정 상담이나 이런 걸 잘해준대요. 다른 사람 친구들. 이분이요? 네, 이분이. 세 번째 같아요. 그래서 지식을 자랑하고 뭔가 자기를 돋보일 수 있는 어떤 그런 형태의 그 어떤 카운셀링 있잖아요. 본인의 매력이라고 네, 생각하는구나. 그런 형태를 굉장히 잘. 이 사람 그냥 나도 보고 싶어. 나도 너무 이번- 힘들다로 해서 그냥 자기가 사랑꾼인 것 같이 지금 이 부분이 이 여자와의 관계가 되게 아름다운 사랑인 것처럼 포장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확 와서 2번. 나는 이분이 지금 열이 많이 받은 상태인 것 같아서 나처럼? 연락하지 말자. 각자 살자라고 보내놓고 예나님. 또 붙잡을 것 같아. 그래서 1번. 뭘 해도 지금 너무 짜증나는데 뭐 어쨌든 변호사님은요? 저도 3번. 3번. 저는 사실은 뭐 남성분들은 다 이렇게 첫 번째 봤을 때는 되게 소극적인 줄 알았는데 두 번째 또 얘기 들어보니까 소극적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진화했을 수도 우리 배상훈 형님 말씀에 진화했을 수도 있고 지금 정도 됐으면 이렇게 행동을 할 것 같아요. 도와줄게 한번 보자. 이거 진짜 좀 맞추고 싶다 이거. 정답은 뭡니까? 정답은 1번. 이제 진짜 연락하지 말고 각자 살자. 근데 또 만나는 거야. 그치. 그럼 또 연락할 것 같아. 또 연락하네. 또 연락할 것 같아. 다른 여자로 채우던가 하겠지. 저는 사고 친다고 봅니다. 지금 여기서 이분이 이거 정리하지 않으면 언제나 좀 곧 크게 정말 터지죠. 곧 크게. 걸려요. 권리주의가 안 걸리지. 걸리겠습니까? 프사 바꾼 거에서 이미 아내가 냄새 맡았을 수도 저는 있어. 아내가 이제. 알고 있을 가능성도 있고 맞아, 이제는. 아내가 결정할 수 있는 상황에 갔을 수도 있고 더 무서운 거 준비했을 수도 있죠. 이분이 그것 저는 사람이 더 성장하는 거로 보거든요. 이게 지금 고민을 털어놓았잖아요. 충분히 즐겁게 사셨던 거예요 이제껏. 뭐 가능성 있는지 없는지 는 모르겠지만 정리를 하고 자기 마음도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 아내나 가족들한테 충실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바꾸는 게 맞다는 생각이 저는 너무 조금- 많이 들어요. 그렇죠. 저는. 조금 더 이게 지금까지 살아온 것처럼 앞으로의 10년도 이럴 거라고 절대 생각하면 못 큰 합니다. 착각이죠. 맞아. 착각이에요. 안 돼, 안 돼. 지금까지는 잘 피해 왔는데. 지금까지 그래. 운이 좋았던 운이 거지. 좋았던 근데 거지. 앞으로 10년에는 큰 그래. 파란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음주 운전을 했는데 안 걸렸을 뿐이에요. 그렇죠. 맞아. 그리고 지금 이분은 모르겠지만 수치가 엄청나서 비틀비틀거리는 게 다 보여요. 맞아. 곧 걸리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운전대를 내리든지 술을 그만 먹든지 해야 되고 또 나는 또 이런 얘기 참 되게 나쁘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 살인 사건 날 수도 있어요. 맞아. 강력 범죄가 될 수 있거든요. 아내분이 아내분이 하든 그치. 그 여자가 하든 그 남자가 하든 남자가든. 그 안 맞아. 바람핀 여자의 남편이 이걸 알면 알게 될 수도 있는 거야. 그 사람 견딜 수 있겠습니까? 맞아. 지금 안나 씨는 계속 칼로 목 찌르고 있는데 그래 이게 쌍칼. 남일이 아니라니까. 남일이 아니에요. 근데 여기 약간 지금 고민이 있거든요. 네. 이분이 나 요거 읽고 고민이 있다고? 왜냐면 이게 되게 중요한 게 그래서 이 양반이 고민이 뭔지를 메일을 보낸 듣고 거지. 조금 그래 용서할지 아닐지 내가 아직 모르거든요. 고민이 뭔데? 읽어볼게요. 고민을 정리하면 여러 차례 잠수라 이제 궁금하지도 않습니다만 저렇게 이해 못하겠는 사람을 제가 9개월 동안 만나고 3년을 그리워했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또 그녀와의 이러한 관계가 과연 뭔지 와이프와는 정말 큰 유대감을 가지고 있지만 큰 죄책감이 없는 이유가 뭔지 끝을 내지 않고 그냥 이렇게 사는 것은 과연 잘못된 일일까요? 네, 크게 잘못된 일입니다. 예. 변호사님 말씀이기도 하고 인생의 선배이기도 하고 맞는 말씀이죠. 너무 이게 장벽이 많아요. 이러려면 처음부터 아내하고 뭐 헤어지든가 이 여자를 좀 사랑하는 거거든요. 그 사랑인지 이게 집착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더 나아가서 정말 사랑한다면 이 여자가 결혼을 했잖아요. 그럼 보내줘야죠 당연히. 네 때문에 결혼했다. 네 때문인지 몰라도. 너의 사랑을 빌어줘야지. 그런 방법이 없잖아. 안 받는 게 맞는 거고. 자기 어떤 개인적인 욕구나 욕망 때문에 이 세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결과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자기 특이합니다. 와이프와의 관계를 유대감으로 유대감도 표현했잖아요. 이상하고. 유대감이라는 게 뭔가요? 유대감이라는 게 동지의식인가요? 친구죠, 친구. 그러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럼 아니죠. 아내하고는 그렇게 하면 그건 안 되는 안 거죠.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유대감이 있지만은 죄책감. 그러니까 그래요. 아니 답이 있는 거예요. 유대감이 있는데 있으니까 죄책감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그걸 그렇지. 유대감으로 그렇지, 생각하는 그렇지. 거니까. 정답이네 진짜로. 자. 죄책감 없으면 안 돼. 이게 이런 사람 죄책감 없는 게 정상입니까? 당연히 있어야죠.
근데 친구라고 없는 것 같은데? 생각하니까 그렇죠. 예. 죄책감이 없는 거야. 아내가 아내라고 생각하지 소중하지 않아. 않은 거예요. 아내가 그냥 저랑 안나 씨 관계인 거예요. 죄송한 얘기지만. 그러니까 안나 전 씨가 답변 소중해요. 아니 그 소중해도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서로 소중한 사람인데 너무 무서운 아내는 느낀 안 거예요. 그렇죠. 아내는 나 그 이상이어야 되잖아요. 음. 아니라도 되게 무서운 거예요. 저는. 아내에 대한 불만은 없으신지라는 질문을 추가 질문했는데 성욕 지수가 저보다 떨어져서 생기는 불만 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연애할 때도 다른 걸로는 안 싸웠어요. 같이 자자 싫다 이걸로만 싸웠을 정도예요라고.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게 성욕 지수는 어떻게 확인해 봤습니까? 그러니까 얼만큼 최선을 다했고 이런 것들을 맞아. 본인 얘기는 안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는 조금 자신 개인적 기준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반대로 생각하면은 딴 데에 자기가 성욕을 쓰니까 그래 아내가 에너지를 안 쓰는 거야. 아내가 쓰지. 아내부가 약간 느낌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 안 쓰니까 거꾸로 아내분이 성격이 낮아 보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아내 입장에서 이렇게 표시를 할까 시그널을 주는데 임마란다. 자, 죄송합니다. 이 새끼가. 죄송합니다. 참 죄송해요. 네. 내보다 나이어리면 임마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분이 아마 그것을 못 받아들이거나 그러니까. 하긴 딴 데서 많이 하는데 뭐 굳이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다는 그럼 얘기. 이분은 큰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거는 걸리든 안 걸리든 이거는 어쨌든 이렇게 할 수는 벌어진 없어요. 일이잖아. 이건 책임을 질 수밖에 없어요. 저는 걸릴 것 예. 같은데 무조건 걸릴 것 같은데요. 자 오늘은 뭐 따로 솔루션은 없고 우리 김보들님께서 또 네. 사연자분께 영화 한 편을 또 고생하셨으니까. 네, 준비하셨다고 하니까 그걸로 한번 마무리를 지어볼까 합니다. 한국말 제목으로 우리도 사랑일까라는 제목으로 Take This Waltz라는 영화입니다. 그 같이 비행기를 타고 뭐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니까 호감을 막 느끼게 돼요. 그래서 집에 뭐 어디 주소가 어디세요? 그래서 저도 거의 근처인데 근처에서 내려주세요. 그래서 택시안에서도 막 둘이 막 장난치고 이렇게 했는데 멈췄는데 저 집이 여긴데요. 나 여기 앞집인데 이렇게 된 거야. 앞집 남자였던 거야. 그러니까 갑자기 마구가 내리기 전에 황급하게 저 결혼했어요. 이러는 거야.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결혼을 한 거죠. 밑에 이제 진짜 남편이 나와요. 요리 연구가 루라는 세스 로건하고 5년 차 결혼 생활 중입니다. 둘은 이제 겉보기에는 행복하게 잘 살고 있지만 어딘가 좀 저 커플 좀 불안한데 그런 느낌도 공존한 상태예요. 또 스킨십을 하다가도 뭔가 좀 안 맞아서 진행이 안 되고 그렇게 또 어느 날 약간 좀 다투고 다음날 아침에 마구가 일찍 집을 나가는데 데니엘하고 마주칩니다. 앞집이니까요. 마주치고 둘이 이제 커피를 마시고 데니엘이 갑자기 나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러더니 자기 집으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집에 들어가니까 이 남자는 집에 그림이 가득해요. 그림 그리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림을 내가 당신 생각하면서 그림을 그렸어요 하고 뭘 하나 딱 보여주는데 이 밑에 있는 이 그림이에요. 이제 그 여자의 마고의 모습인데 한쪽은 레드, 한쪽은 블루. 그래서 레드는 웃고 있는 마고, 블루는 뭔가 우울한 마고. 이렇게 두 개를 그려요. 그래서 이 빨간 자 같은 경우는 이제 남들이 나를 채워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막 열정적으로 다가가는 자하고 파란 자는 결국은 채워지지 못하는구나라고 느꼈을 때 돌아오는 어떤 그런 자아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마티니를 같이 마시면서 갑자기 마고가 남자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당신이 날 어떻게 할지가 궁금해요라고 얘기를 해요. 헐. 그러니까 나는 끼부렸네. 난 당신 입술에다가 살짝 달 듯 말 듯 키스를 하고 그 어깨에 있는 그 점에다가 키스를 한 다음에 당신의 최치를 맡을 거예요.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야. 섹스까지 가는 과정을. 그러니까 그걸 뭔가 황홀하고 기대감에 찬 표정으로 듣던 마고가 근데 나는 유부녀라서 안 되는 거 안다. 우리 30년 뒤인 2040년 8월 5일 등대에서 키스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헤어지고 또 그리고 이 중요한 장면 중에 하나가 이 놀이공원 이게 해변에 놀이공원이 있어요. 놀이공원 둘이서 이 빙빙빙빙 돌면서 비디오 킬더 라디오 스타가 나오면서 막 화려한 조명에서 막 타면서 즐거워하는 장면이 있어요. 이게 흔들리니까 얼굴이 자꾸 다을락말락 키스 각도로 갈 듯 말 듯 하잖아요. 그렇게 하다가 갑자기 음악이 뚝 튀고 불이 탁 켜지면서 그 있잖아 안전밥 열어주는 거 내려야 되는 장면이 또 나와요. 남편한테 상처를 받았던 마고가 어느 날 이 남자의 집에 들어가서 이번에는 침대에 딱 앉아가지고 이제 날 어떻게 할 거예요라고 또 물어봐. 또 물어봐. 그러더니 또 지가 근데 난 남편한테 상처를 줄 수 없어요. 그래서 울면서 뛰쳐나오고 계속 이러니까 이런 관계가 유지되니까 이 남자가 지치잖아요. 지치니까 어느 날 포스트카드를 하나 딱 두고 차에다가 짐을 다 싣고 떠납니다. 그 카드 그림이 등대가 그려져 있고 뒷장 넘겨보니까 2040년 8월 5일이라고 딱 써 있어요. 네. 여기서부터 스포예요.
마고가 헤어지자는 결국 말을 합니다 남편한테 루한테. 그러니까 루는 처음에는 막 점프코스로 막 나오잖아요. 자기 혐오했다가 고통스러워했다가 막 하다가 그러면은 자기 헤어지기 전에 한번 샤워를 하고 정신 차리고 가는 게 어떠라고 뜬금없이 아내한테 샤워를 한번 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왜 갑자기 샤워를 하래? 그러더니 어쨌든 샤워를 합니다. 샤워를 하는데 앞장면에 뭐가 나오냐면 얘가 샤워를 할 때마다 뭔가 찬물이 이렇게 나와서 이거 여보 이거 좀 고쳐줘 했던 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뭐였냐면은 남편이 찬물을 받아가지고 뜨거운 물 샤워할 때마다 이제 커튼 위로 이렇게 부은 거야. 그러더니 이걸 들더니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여태까지 당신이었어라고 하니까 내가 이거를 수십 년 동안 한 다음에 수십 년 지나서 당신한테 사실은 나였다라고 얘기해주고 싶었어. 내가 당신을 한번 놀래켜주고 재밌게 해주기 위해서 수십 년간 이 짓을 해왔다는 걸 얘기하고 싶었어. 그런데 못하게 됐네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도 마고도 울고 그런 상황에서 결국 헤어지게 되고 그리고 또 둘이 해피엔딩이냐 다니엘하고 마고냐 해피엔딩이냐고 봤을 때 지금 이 집이 나오는데 여기서 어떤 장면이 나오면 둘이서 이 집에서 서로 다가가서 키스를 하는 순간부터 뮤직비디오처럼 360도 돌면서 이 가운데를 찍는 거 있잖아요. 질투처럼. 중심은 가운데가 있고 돌면은 키스를 하고 섹스를 하고 그다음에 가구들도 하나씩 이 집에 들어와요. 그리고 여자가 하나 더해져서 쓰리썸을 하고 남자가 하나가 더해져서 쓰리썸을 하고 그러니까 모든 환상을 다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한 바퀴를 딱 돌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결국 조금씩 지루해지잖아요. 둘이서 그냥 좀 침대에서 기대 있다가 같이 앉아가지고 이렇게 TV를 같이 보는 남편하고 했던 그 장면이 나오다가 이 마고가 괜히 가서 사랑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순간 돌던 그 카메라가 딱 멈춰요. 이 장면에서 앞에서 그 돌던 놀이기구가 딱 멈춰서 내려야 되는 순간 있잖아요. 이 환상의 놀이기구는 끝난 거예요. 이제 내려야 되는 순간이 온 거죠. 이 원제가 take this 왈츠잖아요. 저랑 춤 왈츠를 추시겠어요라는 뜻인데 왈츠라는 춤은 상대방에게 제안을 하면은 서로 돌면서 빙글빙글 돌면서 사랑의 동작을 나누고 이 춤이 끝나면은 인사를 하고 서로 각자의 위치로 가는 춤이거든요. 이게 빙글빙글 돌면서 있는 그 짧은 순간 동안의 어떤 그 쾌감, 어떤 로맨스 이런 것들이 끝나면 우린 다시 레드가 끝나면 블루의 나로 되돌아와야 된다라는 의도로 지금 이 영화가 전체적으로 짜여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사연자님도 어떤 이 공허하게 느껴졌어요. 전 이 사연을 쭉 보면서 분노도 물론 있지만 공허하게 느껴졌어요. 인간으로서. 그래서 뭔가 이 레드의 본인의 어떤 그런 마음으로 여기저기 떠도는 것 같은데 이 영화를 보면 결국은 거기서는 블루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사실 이 주제기도 해요. 일부 일처제 사회에서는 그 사람과의 그 화학작용이 그렇게 50년 동안 갈 수는 없거든요. 결국은 우리는 일부 일처 안에서는 블루의 자아를 항상 안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멋있어. 네. 대박. 보고 싶다. 뭐 캐치 더 왈츠? 네. 우리도 사랑일까? 대박이다. 지금 그 해석이 잘 제대로 맞는지 몰라도 결국 지가 꿈꿔왔던 사람도 결국 현실로 돌아갔다는 거잖아요. 네, 그 사람은 놀이기구로 한 바퀴 돌고 내린 거죠. 내린 거 끝인 거잖아요. 얼굴만 바뀐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랑 결혼을 해도 또 살아도 또 똑같다는 거야. 또 똑같다는 거잖아. 좋습니다. 오늘 너무 네.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좀 화가 나가지고 먼저 퇴근해 보겠습니다. 바쁜 날 다음에 또 놀러 오세요. 알겠습니다. 예,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